김인희 시인방 우리들의 시간 이야기. 우리들의 시간 이야기 지온 김인희. 엄마는 딸의 미래라고 누군가가 그랬을 때 역으로 딸은 엄마의 과거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단다. 너를 대하면서 가끔 내가 20살 시절에 저랬을까 생각했어. 그리고 현재의 내 모습이 너의 27년의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떨었어. 내가 하는 말이 너의 미래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너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니까 신중하게 말하게 되고 반듯하게 행동하게 되었어. 그래서 엄마는 마음에 가득 찬 꿈을 망설임 없이 말하고 예쁜 옷을 사고 모든 것을 너에게 펼쳐 보이고 싶었어. 엄마의 감춘 속내는 미래에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하고 의도하는 마음이기도 해. 내가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남겨놓고 휴학하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았지. 우리들의 추억이 쌓이고 대화가 쌓여가는 시간들이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단다. 때로는 어둡고 힘든 모습을 대할 때 우리의 갈등이 깊어지기도 했지.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맑은 날도 있고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도 있듯 마냥 기쁘고 행복할 수만은 없다고 여겼단다. 잠시 외면해주고 안 본 척하고 모른 척했어. 엄마도 너도 우리 서로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어. 우리들의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있어. 나의 과거와 너의 미래엔 우리들의 시간. 오늘은 내가 요청했던 너의 육아 시절 에피소드를 글로 남기려고 해. 내가 그랬어. 아주 세세하게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너의 작은 역사가 될 것이기에 복사해서 간직하겠다고 했지. 그래서 엄마는 기억의 타임머신을 26년 전으로 돌리고 있어. 엄마가 결혼하고 너로 잉태했을 때 가장 먼저 태교에 관한 책을 읽었어. 어른들께서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을 해주셨을 때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순응했어. 선배들은 임신기간이 남편에게 가장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때라고 했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남편에게 요구하라고 귀뜸도 해주었지. 엄마는 아이를 잉태한 것이 하늘이 준 축복이라고 여기고 감사했단다. 태교를 위해 처음으로 선택한 책이 유태인 부모는 아이를 천재로 키운다라는 것이었어. 엄마는 유대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 기독교인으로서 자연스러운 마음이었겠지. 그 책에서 유대인 부모는 아이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않는다고 했어. 아이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단다. 그리고 유대인 엄마는 아기가 처음으로 학교를 가는 날에 꿀을 한 숟가락 입에 넣어주면서 배움이란 꿀처럼 달콤한 것이란다 하고 말해준다고 했어.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등교하는 첫날 현관에 너를 세워놓고 꿀을 한 숟가락 입에 넣어주면서 유대인 엄마처럼 말해주었지.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그때 그 일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은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 태교에 관한 책을 읽기도 했어. 옛날에 양반가에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중요시했던 가문의 강점들을 다룬 내용이 많았던 기억이 있지. 궁궐에서 임금의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아 성군이 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엄격하게 훈육했던 내용들이 있단다. 너희들을 잉태했을 때 엄마는 공주 같은 딸, 왕자 같은 아들로 양육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단다. 엄마는 너희들이 어렸을 때 환경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었어.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했고 가정일을 동동거리면서 아기였던 너희들과 좌충우돌하면서 지낸 시간,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던 시간, 때로는 아웅다웅하면서 보낸 시간들이 돌이켜보니 일장춘몽이었네.
꼬물꼬물 아기였던 너와 동생을 양육하면서 하루 일과표를 짜서 벽에 붙여두었어.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 방학이 시작되면 스케치북에 커다란 원을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나누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표를 짜던 것처럼 말이지. 오전에는 음악을 들려주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어. 오후에는 다시 동화책을 읽어주고 국람지와 부여박물관 산책을 다녀와서 낮잠을 재웠어. 저녁에는 목욕을 시키고 퇴근한 엄마 아빠하고 거실에서 엉켜서 까르르 놀았어. 밤에 잠을 재울 때는 소등하고 낮에 읽었던 동화 내용을 잔잔하게 엄마의 목소리로 들려주면서 꿈나라로 인도했지. 그때 의좋은 형제 동화를 의도적으로 많이 들려주었어. 너희들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서 동화 속의 형제처럼 의좋은 남매가 되어서 서로서로 유해주고 도와주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엄마의 소망을 마음껏 담았지. 신통하게도 너희 남매가 서로 챙겨주고 격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남다른 것을 보면 엄마의 기원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하고 싶어. 참, 조기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고 궁금하다고 했지? 그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너희들이 어렸을 때 출판사마다 육아서적과 한글 교육 교재가 다양하고 판매 교사들의 경쟁이 엄청났었어. 또래 엄마들과 교사들의 상담을 받아보고 교재에 대한 설명도 들었지. 그때 엄마는 교재로 주입하듯이 접근하고 싶지 않았어. 너희들과 웃으면서 행복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단다. 그리고 아주 탁월한 방법을 찾았지. 결과는 대만족이었어. 아기였던 너희들과 산책하면서 만나는 꽃을 만져보고 나비를 만나면 그 나비에 대해서 대화를 했지. 가게를 지나가면 간판을 읽어주고 따라 바라보게 했지. 차를 타고 여행할 때는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글씨를 읽어주고 큰 광고판에 있는 글씨를 읽어주었어. 우리 앞에 달려가는 차에 있는 광고의 글씨를 읽어주었지. 온통 너희들의 눈높이에 엄마의 눈을 맞추고 분주했던 날들이었단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이 글을 읽기 시작했단다. 거짓말처럼 동화책을 정확한 발음으로 술술 읽었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대단한 조기 교육을 했다고 물었고 책만 읽어주었다는 엄마의 말을 의심했어.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글쎄, 출판사 팀장이 와서 한 번만 교재 홍보해달라고 하더라. 물론 거절했지. 재밌어? 너희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엄마와 함께 독서하는 시간을 즐겼단다. 거실에 책을 가득 쌓아놓고 엄마의 책을 읽고 너희들도 각자의 책을 푹 빠져들였지. 늦은 밤에 잠잘 시간이라고 불을 끄려고 하면 한 권만 더 읽겠다고 예언하던 너희들이었어. 명절 때 할머니 댁과 열아버지 댁을 다녀서 이틀 만에 집에 오면 너희들은 책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지. 책이 너무 읽고 싶다고 하면서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리면 그때 엄마는 마냥 행복했어. 아주 많이. 그때 엄마는 너희들이 똑똑하게 성장하는 것보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거든. 그래서 늘 잔소리를 입에 달고 지냈던 것 같아. 너희들하고 책을 읽으면서 정직하라고 했고 산책하면서 반듯하게 걸으라고 했어.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 너희들이 초등학교에 입학 후 인격이 중요하다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했단다. 우리가 하는 말이 인격이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인격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는 것보다 듣는 것도 인격이다. 언제나 각별히 살피고 주의해야 한다고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어. 지금 돌이켜보니 너희들이 대견했어. 그 많은 잔소리를 어찌 다 들어줬을까 미안해지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었을 거야. 토요일이 격주로 쉬는 토요일이었고 그러다가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토요일이 휴일이 되었지. 쉬는 토요일이 있는 금요일 밤에는 잠을 자라고 강요하지 않았어.
거실에 책을 가득 쌓아두고 읽어도 된다고 허락되었지. 그때 너희들은 우리나라 위인전과 은학책을 읽었지. 박원선님과 박경리님을 그때 만났지. 그때 엄마는 독서를 중요시했고 일기 쓰는 것을 강조했지. 너희들도 힘들다고 투정하지 않고 즐기면서 잘 해주었어. 학교 대회로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상을 많이 탔지. 그 상장들 모두 박스에 넣어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보여줄게. 그때 너희들 아주 똑똑하고 착하고 예뻤어.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들의 시간이 우아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지. 언제나 달콤한 꿀물이 뚝뚝 떨어졌을 것 같지. 그런 날들이 많았지만 천둥치고 비바람 불어치는 날도 잦았어. 너희들도 생각날 거야. 우리 집 거실에 걸어두었던 효자손이 바로 너희들 엉덩이를 불나게 했던 회초리였지. 너희들이 싸우는 날에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치고 거짓말을 했을 때도 효자손으로 훈육을 했지. 재미있는 일은 내가 어버이날 효도에 관한 글에 효자매라는 제목으로 동시를 쓰고 상을 탔어.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효자손으로 매를 맞으면서 커서 효도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아? 언제나 내게 말했어. 거짓말을 했을 때 엄마가 가장 무섭게 매를 들었다고. 그 후로 거짓말에 절대 안 하게 되었다고. 엄마의 효자매 사연은 요즘 아이들이 들으면 아동학대라고 경찰에 신고할 사건이 되겠네. 오늘은 우리들의 시간 이야기 여기까지만 쓰고 멈추려고 해. 너희들의 질풍노도 같은 사춘기 시절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줄게. 바짝 긴장하고 들어야 할 거야. 감사합니다.